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황심소 애청자로 그동안 방송을 들으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자로 작은 디자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회사 생활을 2-3년 정도 하다 영어를 늘리기 위해 1년 짧은 디자인 코스를 들으려고 유럽으로 떠났다가 그곳에서 7년 동안 있게 됐습니다. 현지인 남자친구도 생겼고 막상 가보니 좀 더 잘하면 저도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곳에서 공부도 좀 하고 그 나라의 회사에 취직돼 3-4년간 일했습니다. 통근 지하철에 찡겨서 커피를 들고 아침마다 분주하게 뛰는 제 모습,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일하는 그 나라의 어른이 된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짜릿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영원히 일하고 성공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 사귄 남자친구에게 차였고 심한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말을 나눌 친구도 별로 없고 어떤 때는 주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만 같은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이는 시간도 자주 밀려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있었지만 주중에 함께 일을 하는 것뿐 주말엔 만날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를 오래 사귀어서 그랬는지 만날 친구가 참 없었습니다. 가족처럼 의지하며 지내던 한국인 친구들도 모두 비자가 만료돼 한국으로 돌아간 상황이라 그 친구들이 너무 많이 그리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들었지만 제 성격이 한국 조직사회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고 거기다 유럽물까지 정말 제대로 마셔버려서 한국에서 적응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포감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때 한국에 와 엄마 아빠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아빠는 네가 그렇게 있다가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회사마저 일을 다 망칠 수 있을지 모르니 정리하고 우선 한국에 와서 마음을 추스리라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았다기보다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빠 말에 귀가 팔랑팔랑해 한 6개월 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4년이 흘렀습니다. 결론은 한국에 돌아와 대기업 입사, 그리고 그곳에서 왕따, 게다가 치욕스러운 모욕 경험 등 한국 회사에서 누구나 다 겪고 지내는 일들에 8개월 만에 백기를 들고 퇴사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몇 개월의 경험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이 싫은 게 완전 심해졌습니다. 그 이후 한 1년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둥 왔다 갔다 하며 미친 듯한 방황과 부모님과 광적인 싸움으로 살아있으면서 죽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싫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건 또 싫어서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만나서 그냥 놀았습니다. 제 이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외국병 걸려서 저런다는 둥에 소리만 하는 사람들에게 떠들어대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제 마음을 숨긴 채 그냥 만나서 놀았습니다. 살기 위해 무념무상과 무욕 코스프레 가면을 쓰고 한 1-2년은 매일 술 마시고 난 욕심 없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아무도 부럽지 않아 등의 소리를 떠들어대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모든 끈을 놓고 싶지는 않았는지 무언가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혼자 무언가를 계속 만들고 그렇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뜬구름 잡는 마음으로 작은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고 나름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최근 3-4년간 나는 큰 욕심 없어,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작게 벌어서 작게 쓰면서 살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모두 코스프레였다는 사실을 황심소를 들으며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기만하고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간지나는 브랜드로 이윤을 많이 내고 싶습니다.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냥 다 닥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습니다. 주위 사람 신경 안 쓰는 척 하지만 사실은 높은 인정 욕구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키 문구처럼 저스트 두잇의 마인드로 그냥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제 성격입니다. 작은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감정 소비가 너무 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의 속도와 집중도에 엄청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조금만 생기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불안과 걱정이 미친 듯이 시작됩니다. 약간 혼자서 일을 잘 못할 정도로 좋지 않은 마음이 밀려오고, 그럴 때 시간이 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못난 걱정을 엄청나게 떠들어댑니다. 그런 시간적, 에너지적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성공한 친구들은 제 이런 걱정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그렇고 그렇게 있는 애들만 들어주고, 비슷한 애들끼리 붙어앉아서 그렇고 그런 걱정이나 늘어놓으며 세상 한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일을 잘하려면 저의 이 걱정과 불안 인형의 성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황심소를 듣고 다른 것들을 보고 듣는 것으로 약발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을 듣고 읽느라 일하는 시간을 또 엄청나게 깎아먹습니다. 시간만 까먹는다면 다행입니다. 이런 감정 소비의 반복으로 인해 결국 제가 스스로 합리화를 시작하며 아주 똘똘한 방법으로 탈출구를 만들고 도망갈 출구를 만들어 실제로 그 출구로 탈출한다는 것이 제 인생 삽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 불안, 걱정의 연속의 연속. 둘, 삽질로 인한 일의 성과 저하. 셋, 성과 저하의 반복으로 탈출구 만들기 시작. 넷, 탈출. 다섯, 그곳에서의 다시 불안, 걱정, 계속 이 굴레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도 이르다고 할 수 없는 나이지만 정말 인생 제대로 말아먹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개삽질의 향연의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을까요? 박사님, 제 이 걱정 장애를 도와주세요. 네, 아이고. 저는 근데 문제가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아니, 이 와중에 브랜드도 또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렇죠. 불안하면서도 자기 일은 해 또. 자기 하는데 그 브랜드를 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고 성공했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엄청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이만큼의 성공을 막 다 날 깔보지 못하게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간지나는 브랜드로 이윤을 많이 내고 싶은데 그냥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그냥 깨짝거리는 수준이고, 나 브랜드 런칭했어. 그렇지만은 돈은 못 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욕심이 없는 척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욕심이 없는 척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기한테 어떻게 돼요?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책하고. 네. 그럼 자책하면 본인이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안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주위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장사 그냥 뭐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 하고 계시는데 막 큰 욕심 없이, 이분은 가면을 쓰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만족하면서 소소하게 사업 더 크게 벌릴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괴롭지만 않으면 조금 욕심을 덜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분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머큐리 씨처럼 야, 너 욕심이 너무 커. 좀 그냥 버려놓고 네가 뭐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니 너 그 정도면 너 잘나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머큐리 씨는 정확하게 본인이 이 사연 주신 분의 친구의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박사님, 이 분의 이 걱정이 뭔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하면 내가 뭔 지금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분이 되게 최근 3, 4년간 아주 나는 큰 욕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작게 벌어서 작게 쓰면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뭐랄까 소확행을 추구했었거든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분은 그걸 소확행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분이 지금 이 사연에서 자기가 가진 문제가 뭐라고 그래요? 일을 잘하고 싶어 해요. 걱정과 불안이 너무 많다. 걱정도 많고 이 일을 잘해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일을 잘하고 싶다. 걱정과 불안이 많다. 그걸 한마디로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걱정장애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걱정장애예요. 본인이 지금 작은 디자인 사업을 운영했는데 지난 10년, 15년 동안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디자인 전공했고 졸업 후에 회사 생활 2, 3년 했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분 자기 디자인한 걸 현실적으로 자기가 구현한 능력이 됐죠. 네. 그러면서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 디자인 코스 듣기 위해서 유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거기 가서 남자친구도 만났어. 그리고 뭔가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취직도 됐어요.
1년 생각하고 갔는데 취직이 됐다면 이분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네, 능력이 있죠. 능력 있죠? 이 사람이 그냥 계속 잘 살면 유럽에서 그냥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못 살았어요? 남자친구. 그래요. 아, 맞아.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본인이 우울감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M자형의 분들 같은 경우에요. 자기 일을 쭉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할 때 항상 개입하는 게 남자친구예요. 여자 M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자기 일이나 자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그 과정에서 뭐 진짜 불나방 몰려오듯이 꽃을 보면 나비가 몰려오듯이 남자들이 꼭 꼬여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분이 그 남자를 통해서 자기 삶에 뭔가 꿈을 이루거나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을 더 찾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남자한테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 되면 남자한테 차이는 거는 거의 자기 인생이 또는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그렇죠. 느낌인가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자기가 하던 일이나 이런 것들도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왜 사나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상황에 누군가한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을 받고 그 문제를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를 알게 되면 상담이라는 건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문제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냥 그게 외로움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고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네가 외로워서 그러는 거다. 그냥 들어와라. 그러니까 에휴 그래 들어오지. 이래가 들어온 거야. 근데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와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뭐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는 걸 찾는데 그거를 혼자서 하기보다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에서는 본인의 존재를 인정해주기는 그냥 완전히 개무시하거나 더 존재감을 느낄 수 없게 만드니까 본인이 깃발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프로파일을 보면 작년에 그랬으면 이 정도 나왔으면 왜 이분은 자기 진로든 자기 삶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당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분들은요 자기가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웬만한 사람 이야기는 우습게 생각하고 또 안 받아요. 네가 뭘 나를 알겠어. 니나 찌질한데 찌질한 네가 내한테 무슨 네가 뭘 알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저희 같은 얘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조직생활 했는데 뭐 외국에서 디자인으로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잘 나갔으니까 한국 대기업이나 이 조직에서 이분을 썼겠죠. 그렇겠죠. 근데 본인이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 8개월 만에 깃발 들고 퇴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뭘 뜻이야? 깃발 들고 퇴사했다는 거나 그래 내가 졌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 엮이지 않겠다. 엮이고 싶지 그렇죠. 않다. 아우 더러워. 그렇죠. 그럴 때 이분이 진짜 징글징글하게 당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온갖 시기, 질투, 모함 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매 먹고 와서 잘난 척하는 거 봐. 그렇죠. 그렇게도 했고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면서 위에 상사는 상사대로 밟으려고 그러고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는 동료대로 찌르려고 그러고 또 어차피 경력직으로 들어갔으니까 밑에 있는 또 후배는 후배대로 또 씹어댔을 거고 갑자기 들어와서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겪고 계신 문제가 남자친구 때문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다. 남자친구가 이분한테 이전에 큰 타격을 미친 거는 그건 사실인데 그때도 본인이 그렇게 힘든 상황은 남자친구에게 자기의 삶을 의존하고 남자친구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면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남자친구에게 차여가지고 제가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라고 하니까 자기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M자형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삶에 남자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엄청나게 충격을 줄 때 그
그는 단순히 남자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존재의 이유를 뚜렷이 더 인식했다면 남자친구의 문제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자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잘못되면 자기한테 진짜 중요한 것 자체를 인식 못하고 부정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를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일하는 것도 더 이상 의미를 못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그냥 그게 외로움 때문에 생각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남자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내가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하자고 했는데 조직 생활이 완전히 자기하고 너무 안 맞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본인이 그냥 8개월 만에 백기도를 그만두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냥 좀 놀자. 내 놀고 싶은 대로 놀자. 하는데도 본인이 그냥 잘 놀 수도 있지만은 놀면 놀수록 자기가 쓰레기처럼 되는 것 같고 본인의 가치를 더욱더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놀면 뭐하냐. 내가 나름대로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를 런칭하자. 이래가지고 브랜드 런칭을 했어요. 그런데 브랜드 런칭을 하니까 본인이 하면서도 또 이제 이런 경우에 그냥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야. 이걸로 해가지고 간지나는 브랜드를 만들고 대박을 터뜨리면 내 스스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굳게 믿으면 되는데 이 M자형의 경우에는 또 자기가 그거를 하면서도 진짜 자기가 이거를 잘할 수 있고 제대로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니야, 이래서 문제가 될 거야. 저래서 문제가 될 거야. 고민을 하면서 계속 하더라도 본인이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어중간하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 사연으로 구구절절히 저는 큰 욕심 없이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적게 벌어서 적게 쓰면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지난 3, 4년 동안 했다라는 거.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이 황심도 듣고 알았어요. 그렇죠. 상담 받으셔야겠네. 그 전에는 자기 욕망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황심소 듣고서야 나는 성공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진작 그러면 상담을 받으셨으면 됐지. 그래서 지금 이분이 사실은 조금만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또 이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려오고 또 그걸 뭐 힘들게라도 지나고 나면 또 조금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금방 또 이 자책하고 이런 게 계속 업앤다운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그 업앤다운을 줄이려면 자기 확신이 필요한가요? 자기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정체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진짜 본인이 벼랑이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just do it 하는 거로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되어가는 걸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면 이분은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조금 하다가 힘들어 너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자책하면 그거부터 지금까지 했던 게 또 샥 멀었죠. 그럼 이건 안 되니까 이걸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가 또 하다가 또 걱정이 되거나 문제가 안 좋은 게 생기면 또 그걸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자기가 그걸 어느 하나를 뚜렷하게 해나가는 힘을 못 가지게 되죠. 그 상황을 지금 이런 굴레에 자기가 엮여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나쁜 남자분 이 아담 씨도 그와 비슷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머큐리 씨도 그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 저도 굴레에 있는 건가요? 그런 악순환의 굴레? 본인은 그런데 너무나 그걸 회피하는 전법을 너무 잘 사용을 해가지고 이미 더 이상 자기 욕망을 직면하는 것 자체를 이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나 보다.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저 스스로부터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본인은 이제 자기가 원래 가졌던 욕심 자체는 현실에서 자기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자기는 그냥 연명하는 수준에서만 살아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이 그냥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요새 인터넷에서 행복회로 돌린다고 자기 스스로 행복회로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래서 그 나오는 영화 소확행 맞아.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맞아. 그래서 본인이 그런 용어들을 두 번째로 사용하는데 포장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이 내담자의 문제를 지 문제인 것처럼 받으면서 마치 스스로 답을 내가 가졌어. 그래, 난 그 문제 극복했어. 하면서 스스로 자기 도망한 거, 그거를 그냥 마치 상담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이분이 지금 프로파일을 2개를 보내왔어요. 이 작년에 한 것과 올해 한 2개의 프로파일을 보냈는데, 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대충 현실에 맞춰가지고 꾸역꾸역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본인이 이래야 된다, 또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믿는 거하고 더 개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자기 학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본인이 그냥 옛날에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 생각만 더 있고, 본인이 지금 기대하는 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은 더 심한 상태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은 또 그거 안 하면 아빠 회사 그냥 맡아서 해 맞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본인을 거의 욕하는 소리처럼 들리니까 더 힘들죠. 난 지금도 안 할까 뭐 이제 이런 소리 하면서. 근데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아빠 회사를 맡아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나 주위에 찌질한 아는 사람들은 야, 넌 진짜 좋겠다. 배부른 소리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랬던 거예요. 이거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다. 복잡하죠. 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이분은 뭐 상담을 받아서 자기 문제를 더 정확히 알고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일단 자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